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8월 20 오늘이 며칠인가요? 일요일입니다. 26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고요. 제가 요새 바쁜 것도 있었고 뭐 이것저것 좌우지간 여행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간단한 또 많이 알려진 얘기를 하나부터 시작할게요. 이쪽은 제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은 이제 인도 차이나 동남아시아고요. 이쪽은 좀 정글 같은 곳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요. 근데 뭐 돈도 많이 필요하겠죠, 사는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돈도 빌리게 되고 그럼 못 갚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debt collector, 이제 뭐라고 하나요? 대부 채권업자로 하나요? 하여튼간에 뭐 빚쟁이들도 있고, 이 전에 이게 여기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작사를 내거든요. 여기는 이 지역은 동남아시아 지역은 아직은 법보다는 주먹이 가깝다를 넘어서서 법보다 칼이 가깝다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이거를 하지 않고 돈 꽂은 사람들이 제3자를 쓰는데, 그죠? 더드 파티 데컬렉터 쓰는데 서비스가 있죠. 근데 서비스가 다 우리나라 같이 뭐 대부업체 등록된 데가 아니고 그냥 깡패들이죠, 깡패들. 근데 뭐 베트남 갱이 뭐 여기 갱들이 캄보디아 갱, 뭐 이런 갱들, 태국 갱, 뭐 어디 서방 나가더라도 다 1등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게.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다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도 큰 사업이에요. 비즈니스죠. 그러다 보니까는, 근데 이게 돈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이자도 엄청 세고요. 저도 예전에 환자 중에 이 고리대금업자 하는 가족들이 있는데, 환자들이 있는데 엄청 부자입니다. 근데 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와이프가 고리대금업자면 뭐 남편이 경찰이고 그래요. 보면은 희한하죠?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그 와이프가 고리대금업자이기 때문에 남편이 경찰이 아니라 남편이 경찰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고리대금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업이죠, 일종의. 엄청 돈 법니다. 조직이 있고. 돈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뭐 작사를 내죠. 다 부셔버리고 심지어는 그 빚쟁이를 납치하고 빚쟁이 가족을 납치하고 팔아먹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상으로. 이게 전에는 그 가족이 당하는 가족의 문제에 국한되었는데, 여기도 이제 이쪽 사회도 점점 민주화되고 또 SNS 발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로 커지는 거죠. 전에는 다 쉬쉬쉬쉬하고 숨겼는데 이제 쉬쉬쉬하고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퍼지는 거죠, 사회로. 그러니까 사회 문제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의 안전을, 사회 안정 상태, 스터빌리티, 사회 시큐리티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 정부에서도 나서는 것이죠. 이거는 2016년도에 이미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요. 그러나 2년 전이죠, 지금부터. 그때만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뭐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뭐 심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2년 사이에 2016년도부터 2018년도 2년 사이에 이게 좀 더 사회가 더 발달하게 된 겁니다. 도저히 당국이 이제 내버려둘 수가 없는 거예요.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을 갖다 그 가족과 그냥 모든 걸 갖다 개박살 내는데 완전히 그냥 인간을 그냥 끝장내버리는데 그걸 갖다가 뭐 일종의 거의 강도들이죠, 사실상 크리미널들이죠. 내버려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그것에 대한 정부 대책을 세우는 건데 좀 선진국 같이 제대로 대부업으로 등록해서 해라. 너무 지랄하지 말고, 깡패같이 굴지 말고, 그리고 유니폼도 좀 입고 다니고, 등록도 좀 하고, 회사 형태를 갖추고서 좀 해라. 깡패들이지만은, 그죠? 한국에는 깡패들도 다 요즘은 회사 설립해서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 하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베트남은 베트남이죠. 이게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여간에 이 베트남을 포함한 이 인도 차이나의 이런 오래된 문제, 한국에서도 오래된 문제였죠.
한국에도 뭐 지금도 다 있고 좀 그래도 한국은 좀 선진화되었나요? 그렇지만은 경제가 나빠지면은 한국도 이런 게 다시 컴백, 백투더 퓨처 하게 될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그죠? 그래서 이런 안녕하십니까. 2018년도 8월 26일 오후 벌써 6시군요. 퇴근하기 전에 짧은 단신 뉴스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내용이 뭐냐면요. 하노이에서요. 900개 정도의 가라오케가 가라오케 바를 여기 가라오케 바들은 뭐냐면은 술집이죠. 술집. 아가씨들이 나오고 노래하는 술집이에요. 가라오케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걸 갖다가 강제로 경찰이 900개를 닫았다는 겁니다. 그 뉴스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은 보세요. 네. 이게 왜 뉴스거리냐면은 900개를 이유는 뭐냐? 저기 소방법 위반, Fire Safety Violation입니다. Fire Safety, 이제 소방법 위반이죠. 그래도 소방, 글씨가 잘 써있네. 소방법 위반으로 강제로 닫았다 이겁니다. 특히 보면은 서울 중그 제가 서울이라고 그래. 하노이가 베트남의 서울이죠. 하노이 그 외곽 쪽에 주로 많이 닫았어요. 죄송합니다. 서버반 쪽으로 해서 뭐 동안이라든지 그런데 중심가에서도 했나요? 여기 이제 동다 쪽은 중심가 쪽이거든요. 거기서는 40개 정도를 갖다 닫았네요. 제 병원이 있는 하이바층에 28개나 닫았고 호안게이밍 12개나 닫았네요. 이 지역은 다 중심가입니다. 되게 많거든요. 가라오케가. 베트남 사람들이 음주 가무를 좋아합니다. 음주 가무.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고요. 베트남 사람들이 가수가 와서 노래를 하기 시작하면은요. 술 먹는 게 장난이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매상 있게 오르는데 네.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우리가 왜 우리 한국인들끼리 이게 뉴스거리가 되냐면은 이게 하노이가 베트남이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이 900개나 또는 1000개, 2000개 엄청 많은데 허가를 잘 안 내줍니다. 가라오케 갔다가. 응? 가라오케도 이게 제대로 가라오케라는 간판을 걸려면은 허가를 받아야 돼. 허가를. 물론 가라오케는 제가 알기로는 신고제예요. 여기 제 베트남 친구 몇 놈들이 여기 가라오케 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저도 아는데 들었는데 이게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신고제라는 거는 저기 서류 갖춰서 내면은 신고하면은 허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허가제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서류를 내도 허가를 안 내주니까 막 겉으로는 신고제지만 실제는 허가제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베트남에는. 근데 일단 신고제니까 일단은 서류 집어넣고서는 그냥 막 영업하는 거예요. 오픈해갖고. 근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막상 그 신고 필증을 안 주니까 불법으로 운영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베트남의 하노이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대개 그 가라오케들이 뭐 10개라고 하면은 아마 한두 개 정도 허가 있을 거보다 8개, 9개는 다 무허할 겁니다. 무허가. 그러니 뭐 소방법을 제대로 지킬 리가 있나요? 다 개판이 엉망진창이지. 법규 같은 거 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다 그러지만은 뭐 가라오케나 이런 데 가서 양주 먹는 사람 양주 먹으면 바보지. 왜냐면 다 가짜인데 맥주만 먹어야 돼. 맥주만. 양주는 다 가짜예요. 대부분이.
법을 지킬 리가 없잖아요. 재밌는 거는 그렇게 냅두는 겁니다. 냅두고 있다가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또 갑자기 또 막 900개, 1000개 막 닫아버리는 거예요. 뭐 가라오케뿐만이 아니라 다른 영역도 다 비슷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대강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문을 다 닫히는, 샥 닫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점이 그 외국 한국인들에게도 아마 여기 와서 사업하는 분들이 뭐 가라오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다른 사업 영역에서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겁니다. 일단은 하게 놔두는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일을 또 닫아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가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대하여 한국인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뭐 우리끼리 얘기인데 이런 경우에는 보통 그 이렇게 불법으로 영업 어쩔 수 없이 영업하는 경우를 할지라도 이렇게 뭐 여러 군데서 뭐 찾아오면은 그죠? 행정부서들 베트남 중간에 들리면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돈 줘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인사 안 하면은 그 당장 문제되지 않겠어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한참 이렇게 또 이렇게 바치다 보면은 문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 베트남 시장이 우습게 보고 왔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보면은 또 최근에 얘가 하나 있네요. 보면은 이제 또 일벌 100개 차원이 있습니다. 여기도 일벌 100개. 여기도 중국식 문화가 있기 때문에 한 놈을 확 조져 갖고서 경적을 울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죠? 보시면은 13명이 죽었어요. 작년에 불이 나갖고 그래서는 그 주인이 9년 깜빵이었습니다. 9년. 네. 이런 거를 일벌 100개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으니까 니들 까불지 말고 문 닫아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죠. 여기는 하나가 이제 사고가 딱 터지면은 이런 거 같이 뭐 13명 죽었다. 가라오케에서 불나서 죽었다 그러면은 그거를 트집 잡아서 한 900개를 딱 조지는 거죠. 네, 이런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동안에 짭짤한 수입도 좀 올리고, 네? 그죠? 그래요. 이런 점 재밌으셨으면은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